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칠판에 미리 적어놨어요. 말소 기준 7개 있으니까 확정된 임차인, 확정일자 받은 임차인이라는 얘기죠.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사람. 자, 일단은 워밍업을 해야 되니까 요거 한 10분 만에 다 풀고 가야 되니까 페이지 63페이지요. 63페이지 9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는 어떤 문제냐면은 대항력이 언제 생기는지, 임차인이 있다면 우선 변제권 성립일자는 언제인지, 선순위 권리가 어떤 거인지. 그럼 제일 먼저 대항력을 보기 전에 저걸 봐야겠죠. 말소 기준 권리. 자, 9번 문제 풀겠습니다. 권리자가 보면 뭐 2013년 10월 13일, 14일 이렇게 있는데 권리자 갑, 을이 있어요. 갑은 동일인이잖아요. 임차인이겠죠, 당연히. 을은 근저당입니다. 채권자. 그러면 일단 근저당을 떠나서 갑의 대항력 발생 시기는 언제죠? 2013년 10월 13일이니까 대항력 이 길이죠, 이 길. 2013년 10월 14일 0시. 그 다음에 우선 변제권 성립일자. 우선 변제권은 확정일자로 하잖아요. 갑이 언제 확정일자를 했나요? 10월 14일. 이거 당일입니다. 당일날 발생을 했고, 그럼 여기서 선순위 권리는 뭡니까? 갑입니까? 을입니까? 예, 갑이죠. 왜? 전입이 갑이 확정일자랑 상관없이 10월 13일에 전입을 해서 10월 14일 0시에 발효가 되고, 예를 들어서 은행은 10월 14일 당일이니까 예를 들어서 9시 되니까 같은 날짜래도 느리죠. 그래서 선순위 권리는 갑이지만 배당받을 때는 근저당, 예를 들어서 은행과 갑이 똑같아요, 순위가. 근데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나 전세권 등기를 하기 전까지는 채권자이기 때문에 채권과 물건이 만나면은 물건이 느려도 채권이 빨라도 동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동순위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배당은 그때 안 보내서 평등하게 채권 금액에 따라 평등하게 배당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10번 보겠습니다. 10번. 자, 10번 좀 빨리 풀게요. 권리자부터 보세요. 갑이 2명이고 을이 하나니까 뻔하네요. 갑은 임차인이고 을은 은행입니다. 그러면 갑부터 볼게요. 대항력 발생일은 언제죠? 2월 3일 0시입니다. 소위 말해서 이길 0시. 그 다음에 우선 변제권 성립일자는 언제입니까? 우선 변제권 성립일자 보시죠. 예? 그렇죠. 2월 4일 당일입니다. 당일. 근데 선순위 권리는 뭐예요? 선순위 권리는 2월 3일 을이 근저당을 했어요. 그러면 근저당이 선순위예요. 그러니까 배당으로 봤을 때는 근저당을 잡은 을이 이기고, 그렇죠? 왜냐하면 갑이 2월 4일이라며 을은 2월 3일이고요. 둘 다 당일날 효력 발생되잖아요. 그러니까 선순위 권리는 을인데 대항력은 갑이 있어. 그러면 배당으로 봤을 때는 은행이 이기는데, 임차인을 이기는데 그 대항력으로 봤을 땐 갑으로 이기니까 이런 경우는 단순하게 생각하면 돼요. 배당은 어차피 은행이 먼저 받아가. 근데 대항력은 임차인이 있어. 결론은 뭐죠? 대항력이 있는 사람이 갑이야. 돈 내놔 임마. 나 배당 순위에 밀려가지고 돈 못 받았어. 내 보증금 내놔 임마. 무슨 소린지 아시죠? 문제로만 봤을 때는 을이 이기는 것 같지만 대항력을 갑이 갖고 있기 때문에 결론은 은행이 아니죠. 이거 낙찰받은 사람이 돈 주고 내보내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 후자에 말씀드린 건 실무적인 얘기예요. 그렇죠? 야, 너는 대항력이 있어도 임마 내가 배당 순위가 빠르니까 너 돈 안 줘도 돼.
그럼 뭔 개소리야. 대항력이 살아있는데. 무슨 소린지 아시죠? 그렇게 해서 우선 변제권에 관련된 문제는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좀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한 번에 이해하기 힘드니까 댁에서 한번 리뷰해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 10번 문제까지는 사실 실무에서 일어나기가 쉽진 않아요. 문제를 위한 문제도 있을 수 있으니까 너무 심각하게 보지 않으면 됩니다. 자, 68페이지 보세요. 자, 68페이지 보세요. 1번 문제 제가 답만 다시 알려드릴게요. 아까 풀었으니까 또 주의를 환기시켜야 되니까. 자, 말소 기준 권리를 먼저 찾아라. 오케이. 소멸과 인수대인지 찾아라. 그거부터 볼게요. 자, 말소 기준 권리는 딱 보니까 근저당권이네. 1번 문제예요. 말소 기준권 3천만 원짜리. 오케이. 그러면은 소액 임차 보증금 기준 권리를 찾자. 말소 기준 권리도 근저당, 소액 임차 보증금 권리도 근저당. 똑같네. 그러면은 99년 10월 5일에 한 근저당이 말소 기준 권리도 되고 소액 임차인 보증금 기준 권리도 되니까 당연히 3천만 원짜리 근저당 밑으로는 다 소멸이고 그 다음에 소액 임차 보증금 기준 권리도 되니까 근저당 시점으로 보는 거니까 표 아까 나눠드린 거 보시면 99년 기준이면 이게 1번 문제 왼쪽에 서울 소재의 부동산이라고 써 있죠. 99년 당시면 보증금 3천일 때니까 근저당권 밑에 전입신고 확정일자 배당 요구한 사람이 보증금 범위 내에 드나요? 3천 범위 내에 들지요? 2천만 원. 그러니까 2천만 원짜리 임차인이 1,200을 받을 수가 있겠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문제가 이번 파트 문제는 상당히 난이도가 있어요. 말소 기준 권리도 알아야 되고 우선 변제권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소액 보증금 기준 권리도 알아야 되니까 다 푸실 필요는 없고요. 자, 보시면 2번 문제 볼게요. 2번 문제 한 번에 풀긴 힘드니까 동영상을 다시 한번 보시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어요. 자, 2번 문제 볼게요. 일단 말소 기준 권리가 뭐죠? 우리 배운 대로만 하면 돼요. 한꺼번에 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말소 기준 권리. 보시면 시간 순이니까 가압류죠. 가압류. 모르시면 칠판 보시면 되고 가압류. 그러면 소액 보증금 기준 권리는 뭘까요? 가압류가 아니죠. 여기 칠판 보세요. 자, 보세요. 여기 한번 보세요. 집에 가셔 푸셔도 돼. 여기는 가압류, 압류가 있는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소액 임차 보증금 기준 권리 책 보시면 03년 10월 20일 날 한 거예요. 여기서 보시면은 전입신고 확정된 확정일자 배당 요구. 전입신고 플러스 확정일자가 말하자면 이겁니다. 확정된 임차인.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은 분이 확정된 임차인이에요. 배당 요구는 차후 문제. 배당 요구는 소액일 경우는 반드시 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럼 이 사람은 전입신고했고 확정일자를 받았어. 말하자면 확정된 임차인이 배당 요구까지 했으니까 소액 임차인으로서도 받을 수 있고 소액 임차인은 아까 배당 요구 해야 된다고 그랬죠. 소액 임차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선 변제권에서 받을 수 있죠. 그럼 볼게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2번 문제 서울 소재의 부동산. 1번 가압류는 2,500만 원짜리는 말소 기준 권리고요. 두 번째 10월 20일 날 한 거는 확정 1차부 임차권입니다. 임차권을 가지고 있는 배당 요구를 해서 3천만 원. 소액 그럼 적으세요. 맨 오른쪽 가로에 보시면 가압류가 말소 기준. 그 다음 줄 공란이 소액 임차 보증금 기준 권리입니다. 소액이라고 써놓으세요. 그냥. 근데 말소 기준 밑에는 소액 임차 보증금이고 나발이고 인수가 아니잖아요. 어쨌든. 아니죠. 아니니까 다 소멸입니다. 소멸. 그러니까 이 문제는 양날을 보는 거예요. 말소 기준 밑으로는 다 소멸이고 또 내가 소액 보증금 배당받을 권리가 있으면 내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양날을 보는 거예요. 이 문제는 그 권리 분석 플러스 배당까지 생각하는 문제라 상당히 어려운 문제예요. 사실상. 그러면 임차인의 배당 금액을 보시면 자, 소액 말소 기준 권리가 01년 3월 15일이죠. 그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03년 10월 20일이 소액으로 받을 사람의 기준 날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표를 보세요. 서울 소재인데
01년일 때는 임차 보증금이 얼마 되죠? 01년일 때. 그렇죠. 그러면 03년일 때는요. 03년일 땐 4천만 원이죠. 근데 이 사람 임차인 3천만 원 들어가 있으니까 안에 들어가네. 그렇죠? 그럼 4천 중에 1,600 받을 수 있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액 임차인이 돈 받을 거는 근저당 시점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전세권 시점이 될 수도 있고요. 지금처럼 확정된 임차인일 수도 있고 담보 가등기일 수도 있어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예를 들어서 말소 기준과 소액 임차 기준이 똑같아. 근저당이면 풀기가 되게 쉬워. 근데 지금 문제처럼 2번 문제처럼 말소 기준은 근저당인데 예를 들어서 전세권 설정이 틀려. 말소 기준 권리는 우리가 배운 대로 요대로 그냥 요거 밑으로는 소멸. 그럼 끝이지만 돈 받을 소액 임차인 기준 권리는 엄연히 틀리기 때문에 요 근저당 날짜와 전세권 날짜가 틀리면 돈 받을 사람은 이 날짜 기준으로 하는 거라고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네?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뭐 3번, 4번 이런 거 풀어도 쉽게 이해는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제가 요 문제는 답을 제가 적어 드릴게요. 여기서 말고 랜드3 경매 아카데미 다음 카페 있잖아요. 저번에 말씀드린데 다른 건 답을 안 달아드리는데 요 파트 3는 1번부터 17번까지 답을 달아드리고 기본적인 해설을 해드릴게요. 왜냐하면 앞에 파트 2개는 그냥 듣고도 대략 풀 수 있는데 이거는 저도 풀 때 시간이 좀 걸렸던 거니까 제가 다음 시간 하기 전까지 답을 달아드릴 테니까 일단 풀지 마세요. 요거는 풀지 말고 하나 풀어놓고 해설 보고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세요. 왜? 실무에서는 사실 우리가 뭐 최우선 변제권 소액 임차인이 배당 얼마 받을 것까지 막 기준점 잡고 하지는 않아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여기 보세요. 요 정도만 알아도 충분하고 요거는 이제 배당 명도, 저는 배당 명도에 상당히 좀 집중을 하는 스타일이라 그거까지 넣었는데 사실은 파트 3까지는 아실 필요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반드시 위에 건 아시고 요거는 몰라도 되기 때문에 요건 제가 해설을 달아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안 푼다는 게 아니에요. 해설 달아드릴 거예요. 안 풀려면 안 푸셔도 돼요. 굳이 이것까지 풀 필요 없는데 내가 난이도를 너무 높여가지고 나도 풀 때 헤맸어. 뭔 말이 필요해.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자, 77페이지. 아니 내가 못 풀겠어 내가. 아유 이런 아니 뭐 그러니까 그렇지. 저 다 풀었어요 풀기들. 자 77페이지 보세요. 자 이제 우리가 뭐 3주차 세 번째 시간까지 이렇게 했지만 뭐 절차도 배웠고 경매 마인드 컨트롤도 배웠고 그 다음에 뭐 배당 이런 것도 대략 배웠지만 권리 분석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77페이지 한번 자 읽어드릴게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경매 물건 선택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다 핵심이 말소 기준 권리를 찾고 소멸과 인수를 따져보는 것이다. 이게 처음이죠. 그러면 말소 기준 권리가 뭐가 되는지 7가지는 숙지를 하셔야 되고 또한 밑에 마지막 파트에서 풀라고 했던 거 소액 임차인 여부를 살펴보고 소액 임차인 기준 권리와 일자, 지역을 잘 구분하여 분석해야 한다. 옆에다 적어 놓으세요. 분석해야 한다. 옆에 보면은 명도 딱 쓰세요. 명도. 어떻게 보면 이게 임차인 명도 분석이 될 수 있어요. 명도. 명도 쓰시고 부가적으로 쓰세요. 임차인 전액 배당. 그 다음에 임차인 일부 미배당.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임차인 전액 미배당. 그러면 아까 판서를 해드렸는데 그 세 가지에 따라 명도 난이도가 틀려지기 때문에 파트 3 문제를 냈는데 현실적으로는 뭐 저희가 그것까지 하면서 들어갈 필요는 없으니까
답을 달아드린다고 했고, 답은 랜드3 경매 아카데미 다음 카페, 거기다가 제가 뭐 게시판을 만들던, 게시판은 있으니까 해서 알려드릴게요. 그 다음에 77페이지 보시면 요거는 이제 토지 등기에 대해서 제가 뭐 토지 등기든 뭐 다 마찬가지인데 1번 읽어드릴게요. 지사건, 전세건, 지역건, 소위 말한 지지전이죠. 용익물건은 경매 절차 진행돼도 기본적으로는 소멸되지 않아요. 인수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전세건 같은 경우는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변동이 있잖아요. 근데 지상건은 법정 지상건이 성립 여부에 따라 틀리고 지역건도 마찬가지니까 그러니까 이게 특수 물건이에요. 권리 분석 다 된 사람. 두 번째는 뭐 담보가등기 저당 근저당은 채권 신고하게 되면 말소된다. 뭐 이런 거고요. 세 번째 가압류도 같은 맥락이고 네 번째가 중요하죠. 선순위 중에서도 가장 풀기가 힘든 거 선순위 가처분, 선순위 가등기, 특히 선순위 가등기 보존 가등기겠죠. 담보 가등기라고 할 수 없고 뭐 유치권 이런 거. 유치권은 풀 수 있는데 소유권에 관련된 거 예고 등기나 보존 가등기가 선순위에 있다. 선순위 가처분도 잘하면 풀 수 있어요. 근데 소유권에 관련된 건 힘들어요. 예. 권리 분석의 결론은 앞에를 안다고 가정해서 살을 더 붙인 겁니다. 그럼 요 정도로 하셔가지고 일단은 이게 사실 권리 분석을 하려면은 장황하게 오랜 시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요거를 좀 함축적으로 한 거니까 모르시면은 제가 집에서도 한번 볼 수 있게 책을 같이 받고 강의를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저번에 끝냈어야 되는데 요거를 다른 부분을 안 하더라도 알 거를 확실하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이 책에 있는 내용을 다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사주이야기는 힘들고 원래 6주 과정으로 책을 뺀 건데 하나를 알아도 똑바로 알아야지 어설프게 10개 가르칠 필요는 없잖아요. 예, 요 강의가 요번 파트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니까. 자, 그러시면 자, 이제 순서를 바꿔서 페이지를 볼게요. 보시면 자, 31페이지 보실게요. 31페이지. 자, 위에 거는 알아야 된다, 몰라야 된다. 이건 반드시 숙지하세요. 이 중에서도 모르겠다 싶으면 대부분 근저당이니까 이 정도만 아시면 되고 밑에 건 참고다. 그 문제는 뭐 굳이 안 풀어도 된다. 배당 계산은 배당 요구 종기일 날 권리 신고하고 또 잔금 내고 배당기일 통지서가 발송되면 채권 계산서 내에 원금, 이자, 기타 부대 비용을 근원으로 배당표 작성해서 배당 기일날 배당을 한다. 그리고 그런 거 작성 안 한 인간들은 근거 자료, 권리 신고 근거 자료를 가지고 배당 판사가 배당표 작성해 배당기에서 배당 작성해서 배당을 끝낸다. 그렇게 하시면 되니까 사실 뭐 우리가 낙찰받고 배당에 대해서 얼마나 의의대한 걸 보겠습니까? 업으로 한 사람 다 많이 보지. 그렇지만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한 번을 받아도 재수 없게 소액 임차인 배당 의의 들어와서 안 나간다고 뻗팅기면 골 때리기 때문에 10번 잘하다가 한 번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요. 자, 그러면은 31페이지 보시기 전에요. 자, 앞뒤가 바뀌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자, 목차를 보겠습니다. 3페이지 보시죠. 3페이지. 그래야 우리가 어디까지 하는지 알 수 있으니까 3페이지 위에 보시면 2페이지 있죠? 2페이지. 자, 한번 체크해 보세요. 체크. 자, 체크. 우리가 한 거 말씀드릴게요. 파트 1의 경매 입문에 A 했죠? 경매의 장점, 단점. 이건 책에도 충분히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경매 절차 이야기는 누누이 말씀드렸고 체크하시고 경매 용어하고 공매는 다음 자주 때 총정리하면서 빼놓은 거니까 냅두시고 자, 그 다음에 파트 3 보시면 말소 기준 권리 예제 풀어봤죠? 풀기 전에 뭐 했나요? 대항력 우선 변제권 아셨죠? 2개 체크해 놓으시고 C 소액 임차인 배당 순위 주택 상가 임대차법법 배우셨죠? 예. 그럼 우리가 안 배운 게 뭐 있습니까? 파트 2를 생으로 안 배웠고요. 그 다음에 저 오른쪽에 보시면 파트 4, 5, 6가 있어요. 그러면 요번에는 파트 2와 그 다음에 파트 2 경매 물건 선택 시 필수 확인 사항과 파트 4 보면 물건 분석 있죠? 거기 일부까지 할 거예요. 아니 이 두 개를 이렇게 짧은 시간에 가능합니다. 왜? 민 소장님 강의할 때 이미 흡수가 된 상태를 리마인드 해드리는 거고 다음 강의 때는
명도와 배당 절차를 간략하게 하고요.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자, 페이지 볼게요. 제일 중요하신 게 뭐냐면은 우리가 뭐 하려고 들어가죠? 경매 낙찰 받으려고 들어가잖아요. 123페이지 보세요. 123페이지. 뭐 보이죠? 입찰 봉투. 네? 원본이 있습니다. 그거 하나씩 이렇게 해서 같이 진행할 거예요. 123페이지 다음 장 넘겨보세요. 위임장이 있고 기일 입찰표 쓰는 법, 매수 신청 보증금 봉투 넣는 거, 공동 입찰할 때 하는 법, 법원별 입찰 마감 시간, 또 요거 쓰는 거는 기본이고 당일날 뭐 실수할 수 있는 거, 그거를 다음 주 차차 강의에 명도, 인도, 그 다음에 요거 쓰는 거, 그 다음에 총정리를 하고 제 책에도 케이스가 있어요. 예제 문제 있어요. 그거는 내려서 컴퓨터 켜가지고 그거 제 사례 낙찰받은 사례를 해드려서 끝낼 겁니다. 그러면 31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31페이지. 요거는 사실 할 필요가 없어요. 저번에 물리 자이든 타이든 제가 숙제를 내드렸어요. 자, 보세요. 31페이지 위에 보시면 공적장부죠. 법원에서 공시한 거, 매각물건 명세서, 감정평가서, 현황조사서, 사건 내역 보기, 요 네 가지가. 매각물건 명세서는 권리분석의 기준문서,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감정평가서는 경매 물건의 금액 가치, 이러쿵 저러쿵. 현황조사서는 집행관이 가서 답사한 거. 그 다음에 사건 내역은 진행상 한눈에 파악한다. 뭐 등기부등본 있지만 권리사항을 보는 거지만 등기부등본 이외에 각종 공부는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뭐 건축물 대장,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 개별 공시지가 확인원 등등. 그다음에 재건축이나 재개발에 대한 거 저번에 클린업 시스템 알려드린 대로. 자, 31페이지 보시면 매각 물건 명세서 보기가 있어요. 자, 그거 보시기 전에 매각 물건 명세서 보면 뭐라고 써져 있죠? 권리 분석의 기준 문서라고 돼 있죠. 흐려서 잘 안 나오는데 봐드릴게요. 그 표 맨 위에 상단에 보시면 사건 있죠. 2009 타경 0000 뭐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타경이 뭐냐? 타경. 뭘 왜 타경이라고 그러냐? 에? 왜 경매를 타경이라고 그러지? 이렇게 하래. 법원에서. 타기는 뭐지? 카다는 뭐지? 아니 뭐야 이게? 대법원에서 법으로 진행되는 사건이 되게 많은데 1, 2, 3, 4, A, B, C, D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타경을 경매를 분류하는 법원에서 지칭한 분류 용어고요. 타기는 우리 이제 인도 명령할 때 타기. 인도 명령할 때 뭐 도달이 됐는지 진행이 됐는지. 카다는 뭐 가압류할 때 등등등. 그러니까 타경이 뭐 특별한 의미는 아닙니다. 이렇게 불려지는 식별 번호다. 그렇게 돼 있고 2009 보이시죠? 흐리게 나와 있는데 그건 2009년에 기입돼 있고 타경 뒤에는 고유 번호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그다음에 오른쪽 좀 흐리지만 잘 보세요. 부동산 강제 경매라고 써 있어요. 임의 경매로 써져 있겠죠. 첫 강의 때 알려드린 거고. 그다음에 매각 물건 번호가 있으면은 써요. 자, 여기 보세요. 짧게 말씀드릴게요. 매각 물건 번호는 예를 들어서 자, 이걸 보세요. 2015 타경 1, 2, 3, 4가 있어요. 경매를 일컫는 분류 2015년 기입 사건 번호가 4자리도 있고요. 3자리도 있고 뭐 5자리도 있고 합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아는데 때로는 1, 2, 3, 4인데 1, 2, 3, 4 1, 2, 3, 4 이렇게 있는데 1번, 2번, 3번 이렇게 되는 게 있어요. 때로는 뭐 15번 뭐 이렇게 되는 게 있어요. 요거는 공동담보예요. 공동담보 짧게 말씀드리면 한 소유자가 있어요. 한 소유자가 있는데 은행에 갑니다. 은행에 가요. 아유 돈 10억만 꿔줘. 얘기합니다. 얘가 안 돼. 얘기합니다. A라는 아파트를 가지고 가서
우리 공동담보 공부하는 거 아니니까 A라는 아파트를 시가 한 8억짜리를 담보로 10억을 꺼달라고 하니 은행이 짱구가 아닌 이상 꺼주겠습니까? 안 돼 임마. 뭐 또 없어? 어떻게 알았지? B 아파트 있는데 C 토지 있는데 좋아. 또 갖고 와봐. D 건물이 있는데 가액을 보니까 A, B, C, D 다 필요 없고 한 B까지만 필요해. 요 정도면 10억 꺼줄게. 때로는 이게 8억짜리가 아니고 3억짜리예요. 그리고 1억짜리 6억짜리야. 야 A, B, C 다 갖고 와 임마. 예. 그러고 나서 A라는 이 소유자 물건에 다 담보권을 설정을 해요. 했는데 얘네들이 설정할 때 10억을 꺼주면서 10억의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는 것만 설정을 하겠지. 10억을 끄는데 예를 들어서 A라는 아파트와 B라는 토지가 10억이 되는데 10억이 넘는데 굳이 CD 나머지 재산에 걸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A라는 소유자가 어떤 은행이 됐던 누구한테 돈을 끌 때 1번 물건이 아파트, 토지, 2번 물건이 아파트 중에 예를 들어서 1동, 이건 토지는 땅이고 2동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나올 때 공동 물건 번호를 씁니다. 그렇다면은 물건 번호는 틀려도 소유자는 같겠죠. 소유자와 채무자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아요. 소유자는 홍길동인데 채무자는 그러니까 소유자는 여자, 예를 들어서 김태희인데 채무자는 장동건일 수도 있겠죠. 왜? 부인이 돈이 되게 많은데 남편이 사업을 하니까 소유자, 채무자 틀릴 수 있지만 그렇게 해서 이런 물건 번호가 생겨요. 그리고 이제 공동담보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할 말이 너무 많아서 그거는 다음 심화 강의 때 말씀드리고요. 그것만 하면 하루 종일 걸려. 자, 그다음에 31페이지 보시면 작성일자 나와 있잖아요. 2010년 10월 1일 나와 있고 오른쪽에 잘 안 보이지만 이해하세요. 최선순위 설정일자 나오죠. 요게 말소 기준 권리라는 얘기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2007년 1월 15일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근저당권. 그 다음에 밑에 배당 요구 종기 나와 있죠. 입찰받을 사람 말고도 배당 요구 종기일 내에 배당 요구 신고를 할 사람이 있기 때문에 명시를 해주는 거예요. 이건 꼭 입찰자 입장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밑에 보시면 점유자 성명 있죠. 네모 박스 칸 홍길동에 보면 점유 부분 전부 있고 정보 출처 구분 보시면 잘 안 보이는데 위에는 현장 조사, 밑에는 권리 신고 있죠. 현장 조사는 누가 한다? 법원에서 명령을 내린 집행관이 가서 현장 조사를 하는 것이고 밑에 권리 신고는 임차인이 오른쪽 상단에 배당 요구 종기일 2009년 11월 17일 내에 권리 신고해라 해서 한 거예요. 그러면은 가운데 다시 돌아오면 점유의 권한은 임차인, 임대차 점유 기간은 조금 틀리고요. 4월 맞고 보증금이 틀리죠. 보증금이 집행관이 갔을 땐 1억인데 살고 있는 사람 신고를 법원에 5천만 원 했고 월세는 똑같고 이럴 때는 권리 신고를 한 임차인 기준이 된다고 저번에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때로는 물론 임대차 기간이나 보증금이 매각물건 명세서에 기재 안 될 수도 있어요. 권리 신고를 안 하면은 밑에 칸에 권리 신고를 하니 공란이 돼 있을 거고 현황 집행관이 갔는데 만날 수가 없고 보증금 차이를 알 수 없으면 미상이라고 써놔요. 그럴 땐 좀 내가 조사를 따로 해야겠지.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가운데 칸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가처분 매각으로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 가처분이라고 써져 있는데 없으면 공란으로 돼요. 오른쪽 보시면 경매로 인해 소멸되지 않은 권리 인수권리 다 써 있어요. 그 이외에 낙찰받고 또 뭐가 튀어나온다. 그럼 낙찰받은 분이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한 의의나 매각 허가 그러니까 매각 허가 결정되기 전에 불허가 사유가 되기 때문에 결정을 하지 말아달라고 불허가를 신청을 할 수도 있고 모르고 결정이 되면은 결정에 대한 의의를 또 할 수도 있고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밑에 칸 보시면 법정 지상권 성립되는 거에 대한 사항. 그리고 맨 밑에 비고란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서 상당히 중요해요. 기타
뭐 유치권이나 기타 사항 그것도 보셔야 돼요. 그래서 다른 물건은 대충 봐도 매각 물건 명세서는 정말 입찰 전에 보시고 처음에 물건 볼 때 보시고 입찰 당일 전날 반드시 보셔야 돼. 이게 바뀔 수가 있어요. 대법원 사이트 코트 옥션에서 확인하셔야 돼요. 코트 옥션. 사설 경매 정보지는 최초의 신건일 때 된 거를 업데이트 안 한 경우가 있어요. 3번 유찰되면 시간적 갭이 있잖아요. 몇 달. 그 기간에 바뀐 게 여기에 업데이트가 안 돼 버리면 세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반드시 사이트 가셔서 하셔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딴 건 몰라도 이거는 분석을 하셔야 돼. 자, 그다음에 32페이지 보시면 요거는 뭐 그냥 넘어갈게요. 감정평가서는 이렇게 돼 있구나. 그다음에 현황 조사서. 요건 집행관이 가서 뭐 본 거예요. 이 보시면 제일 중요한 게 위에 상단에 보시면 기본 정보 세 번째 줄 조사 일시가 나와 있죠. 예, 조사 일시. 그거하고 내가 임장 갔을 때 시간적 갭을 보셔서 현재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의 권원이 맞는지 아니면 비어 있는지 소유자인지 조사 일시 대비해서 제가 임장 나간 날짜 그거 하시면 되고, 밑에 보시면 점유관계 조사서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오른쪽 보시면 거주자 불분명일 때 미상으로 표기한다 나와 있죠. 그리고 임대차 관계 조사서에 보면 오른쪽에 보시면 당사자 구분은 임차인이고 용도가 나와 있죠. 중요하죠. 주거인지 아닌지. 주거라고 용도가 기재가 되면 뭡니까? 물론 기본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이 되는데 다시 한번 명시가 되는 겁니다. 괜히 적는 게 아니에요. 소액 때문에. 자, 다음 장 보시겠어요? 34페이지 보시면 같은 맥락이에요. 사건 내역 본다는 거는 법원에서 공시하는데 진행 사항을 한눈에 파악을 시켜주는 거예요. 채권 금액이 있으면 채권 금액 확인. 그 표 보시면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사건명에 뭐라고 써져 있죠? 부동산 임의경매라고 써져 있죠. 아까 매물서에 나와 있는 거는 강제경매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채권자 청구 금액이 나와 있고 배당 요구 종기일. 가운데 보시면은 흐리게 나와 있지만 물건 내역에 물건 용도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아파트. 그 다음에 뭐 항고 내역이 있는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등기부등본 보는 거는 뭐 기본적으로 모르신 분은 숙지를 하셔야 되고, 표제부는 뭐 건물이나 대지에 관한 표시라는 건 당연한 거고요. 갖고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 세부적인 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을구는 소유권 이외에 있는 거.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시죠. 공적장부를 보셨으면은 등기부등본은 이제 이것도 뭐 공적장부인데 우리가 보는 공적장부 인터넷 등기소 저번에 제가 보시라고 했는데 들어가셨나요? 요거는 마지막 시간에 들어갈 겁니다. 당연히 안 들어가실 확률이 높기 때문에 보셔야 되고, 참고적으로 또 건축물 대장 보셔야 되고, 다음 장 보시면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 지역가, 지목가, 공시지가, 용도 구역이 나와 있으니까 반드시 보셔야 되고요. 특히 토지 입찰하신 분. 그 다음에 39페이지 보시면은 가운데 뭐라고 나와 있죠? 사건 번호 2011 옆에 가합 나와 있죠? 예. 나의 사건 검색. 경매 아닌 일반 대법원 사이트에서 공시하는 사법부가 관장하는 사건 정보예요. 요거는 escort.co.kr. 우리 대법원 홈페이지는 경매 사건은 코트 옥션 co.kr 보실 수 있고요. 여기서는 보통 보실 게 예고 등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유치권 소송이 있으면 확정 판결이 났는지, 인도 명령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보시는 사이트고요. 40페이지 다음 페이지 보시면 한국토지정보 시스템, 그 다음에 밑에 서울도시계획 포털, 그 다음에 다음 장 42페이지 클린업 시스템 저번에 말씀드렸죠. 요거는 다음 주에 사이트 들어가서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늦지 않았으니까 시간 나실 때 한번 보세요. 드라마 보시는 시간보다 더 짧을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43페이지 보시면 실전 사례 있잖아요. 요거는 제가 마지막 시간에 제가 책에 기재된 거 실전 사례는 다 해드릴 겁니다. 그렇게 되고요. 자, 그러면 페이지를 넘겨서 우리가 훅 다 배웠어요. 77페이지까지. 그러면은